Okay. So that was actually covering the basics. 네, 그래서 방금 스냅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시스템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링 프로세스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딜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Falcon Plus D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Falcon Plus를 오늘 많이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슬링샷의 경우에는 온실 커피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온실 커피는 사람들이 그 검색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SP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언실링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sealed 커피, 이제 실링이 된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하나는 코딩이 되고 하나는 코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그 요건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시스템에 다른 푸시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를 주로 하신다면 Finalize 프로세스는 하나의 섹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 32GB나 64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섹터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근데 Falcon Plus D를 하신다면 Fast Retrieval, 빠른 검색이 요구되죠. 그렇게 되면 이 두 개 파일이 필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2배의 압력이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점은 스냅딜을 하신다면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여기 박스가 하나 빠져 있는데 여기서 sealed data라는 박스가 바로 여기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replica update 프로세스에서 committed capacity 섹터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2가 있다면 한 번에 그 CC에 한 번에 리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 스토리지에 한 번에 리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finalization을 writing하고 sealed와 unsealed copy에 writing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에서 CC 섹터를 삭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새 섹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될 것입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대체를 하게 될 것인데요. 아키텍처 관점에서 우리가 스토리지에 더 부담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일반 딜을 Falcon Plus로 실링을 하는 것보다 데이터 라이팅이 2배나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의 리드를 2개 라이팅으로 또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리퀘어먼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P가 CPU 역할을 하고 있고요. PC2가 있죠. 그리고 C2는 replica update, prove replica랑 똑같고요. 그래서 replica update는 Merkle tree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GPU에서 실행이 되죠. 그리고 prove replica는 새로운 snap prove를 트레이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2에서 온 거랑 똑같죠. 그래서 snap prove를 만들게 되고 그게 온체인으로 가게 되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섹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게 됩니다.
So that is basically the process. Are there any questions to 혹시 this?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It's very clear.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잘 드린 것 같나요? When SnapView, are you need some more GPU, right? 그럼 스냅딜을 위해서 GPU가 더 필요한 거죠? 일반 딜 하는 것보다 일반 딜을 할 때는 GPU가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아니면 세 개가 필요한 건가요? GPU가? So how many GPUs we need? 몇 개 GPU가 필요하냐고요? GPU 파워가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네, 여기에 설계를 보시면 네, 일반 실링의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죠. PC1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게 CPU 향입니다. 그래서 많은 CPU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냅업을 하실 때는 아주 빠르게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GPU 향, GPU 바운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스냅 딜만 하신다면 CPU를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GPU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저와 같은 SP도 뭐 파일콘 플러스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스냅업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 풋프린트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스냅업을 하는 거를 보면 여기 시간이 나와 있진 않은데요.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아마 스냅업을 하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한 대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거죠. Great. And well, this should 좋습니다. not be new to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third providers who are 익숙하시리라 already 생각하는데요. doing 지금 CC를 이미 하고 계신 SP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 설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미 가지고 계신 설정과 유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PC2와 C2를 하는 것과 유사하죠. C2와 Prove Replica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스페이스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선 데이터가 없고요. CPU가 세팅돼서 실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GPU를 통한 오퍼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뭐 세팅은 다양하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SP 사업자들은 GPU 클러스터 아니면 Proving 클러스터를 통해서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이 C2 Prove에 통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윈도우 포스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 시스템은 Snap Prove를 이미 할 수도 있고요. Prove Replica 2도 Snap Prove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eplica 업데이트가 이 부분에 있는데요. Scratch Space가 여기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CC 섹터를 리딩할 Scratch Space가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섹터를 생성하는 데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퍼, 좀 완충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설정은 이런데요. 저희가 GPU를 많이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빅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10분이나 걸릴 수 있고 또 아니면 15분이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적화가 된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스냅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런 시스템 설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CC를 하고 계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하드웨어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throughput도 아주 높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throughput을 높게 유지하실 수 있는 방식이어서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CC 프로덕션을 유지하고
CC 섹터를 PP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하시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스냅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2단계 아니면 두 부분으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 섹터를 통해서 아마 딜이 이미 딜이 있고요. 섹터로 데이터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실링 클러스터, CC 실링 클러스터를 유지하시고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섹터의 새로운 딜을 실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 지름길을 통해서 스냅업을 하셔도 되는 거죠. 이것을 그리고 그 패러럴하게 함께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를 수행한 다음에 다음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터스 워커를 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로터스 워커가 스냅업만 할 수 있도록 할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플리카 업데이트, 프루브 레플리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로터스 워커에 있는 개별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터스 클러스터를 통해 스냅업을 하고 일반적인 CC 클러스터를 유지할 수도 있고 또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탄력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이제 붙여서 하실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스트가 스케일을 해야 되는, 확장을 해야 되는 이유죠. 지금 현재 부스트를 보면 싱글 인스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SP에 있어서 한 개의 부스트 노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에 실링 서비스가 100개 이상일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를 실링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냅업을 하시는 거면 서버가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링 커패시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단일 노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는 기본적으로 부스트가 멀티 노드 세팅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켓에 대한 클러스터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되고 실링 클러스터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젝션 파이프라인을 아주 크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루에 1페비바이트를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SP들은 내부적으로 100기가바이트에 대한 접근권이 생기게 될 텐데요. 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기가 네트워크가 된다면 뭐 800에서 900 테비바이트를 움직여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네트워크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raw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배를 하게 되면 QAP가 굉장히 높게 획득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SP ID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스케일이 정말 높은 것 같죠? 네, 그렇다면 스냅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